구직자에게는 꿈의 직장을, 기업에는 만능 인재를. 피부로드 내일을 잡아라가 도와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일자리 전문 방송 100% 공익 방송 프로그램 내일을 잡아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구직자 한 분 직접 모셔서 그분이 직장을 얻는데 확실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 취업 컨설팅 코너가 이 장안의 화제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장안에요? 예. 어디 다른 장안에 살고 계신 거 아닌가요? 아이고, 서울시 아니에요? 네, 안녕하십니까. 잡드림 연구소 강민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 강민혁 대표님처럼 우리 취준생분들을 위해서 컨설팅도 하고요.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피치에 관련된 부분도 콕콕 짚어드리는 안정영입니다. 취업 컨설팅 오늘의 주인공 김지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김지연 씨, 네, 자기소개. 지금 구직을 이러면 벌써 스피치 점수가 지금 감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정현 대표님. 꼭 근데 첫 번째 자기소개할 땐 떨리거든요. 이 새로운 환경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긴장을 털어낸다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연입니다. 너무 간략하신데요. 아니, 아까 우리 강민혁 대표님이 네, 강민혁입니다. 이런 거 그대로 배우셨잖아요. 다시 좀 얘기해 주세요. 책임져. 성함도 성함인데 네, 자기소개가 뭐 거창하게 뭐 본인의 뭐 대단한 부분을 이야기하기보다도 저희가 첫인상을 가져가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뭐 본인에 대해서 간단한 이제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이 방송에서 꼭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라든지 진짜 아주 기초적인 건데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얘기하는 게 좋은 거예요? 맞아요. 이거 나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저도 어려워요, 저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무슨 일 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라고까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부터 시작해서 뭐 저희 아버지는 뭐 이 얘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돼요?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어떠한 방향으로 면접을 좀 이끌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전략적인 네. 포지셔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꼭 면접관에게 전달하고 싶은 나만의 어떤 강점이나 아하. 이런 한 가지를 좀 전달하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어쨌든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호감을 갖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외운 티가 난다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도 좀 진실성 있게 자기 자신에 대한 호감을 좀 전달할 수 있는 뭐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회사 들어갈 때 그렇게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평가 우량주 안정영입니다. 오. 저는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을 공부했고요. 그중에 특히 그쪽에서 어떤 과목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지금 지원한 이 직무랑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뭐 경험 한 가지를 했다. 추가적인 어떤 지식을 얻었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지금은 비록 저평가 우량주이지만 향후 10년 내에는 회사의 핵심 블루칩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저는 했었습니다. 샘플 좋다. 역시 이걸로 대표가 되는군요. 그래서 아까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이 자기소개는요. 누가 듣느냐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친구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얘기할 필요 없는데 구직자의 입장이니까 저 회사 관계자분이 나의 얘기를 듣고 나의 호감을 말씀해 주신 대로 호감을 가져야 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량적인 매력은 뭐가 있고 정성적인 매력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만 전략을 딱 가져가서 아니,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저 이분 시험 봐서 PD님 시킨 거고 이렇게 면접을 보신 거예요. 아, 대표님. 제가 실제 면접 볼 때 좀 아, 그렇게 저기요, 여러분, 우리 김지연 씨 얘기 좀 들읍시다. 그러면 우리 지연 씨가 오케이. 지금 하고 싶은 건 광고 기획자란 말이죠. 그러면 광고 기획자를 뽑는 면접장에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광고 면접 보시는 분들이에요. 거기에서 김지연 씨가 처음 인사를 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일단 한번 해보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김지연입니다. 미술 전공을 해서 디자인 쪽과는 살짝 다르지만 제가 그동안 영상에 관심이 있고 또 영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색감적인 부분에서 제가 좀 더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많이 좋아졌어. 굉장히 좋아졌어요. 색감에 대해서 자신이 네. 있다고 하면 좀 가시는 날 색감을 발휘할 수 있는 의상을 지금 무채색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시커먼데 지금. 네,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지금 그렇죠. 들으면서. 본인이 예. 얘기하는 거랑 이미지가 좀 온라인이 되면 훨씬 더 좋을 수 있죠. 중간중간에 웃는 거 괜찮습니까? 좋아요. 좋죠. 그래요? 이거 뭐 소개팅 자리도 아니고 자꾸 배시고. 아니요. 왜냐면 웃는 사람이 괜찮습니까? 긍정적으로 면접관도 느껴지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소개팅이에요, 내용들이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요? 감정을 담아주면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사회 친화력, 타인 배려 능력이 강점이고 취업 분야와 다른 전공 분야가 약점이거든요.
약점인데 다른 전공 분야예요. 자신의 약점을 지금 공략을 하셨는데. 그 1+알파, 막 1+1 막 이런 얘기 네, 많이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공은 베이스고 그 베이스를 갖고 무엇을 할 건지가 오히려 더 그 크리에이티브한 창의력이 높은 인재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걸 약점으로 얘기했는데 제 판단으로는 저건 약점이 아니라 훨씬 좋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취업 분야와 다른 전공 분야인데 미술을 전공했지만 결국은 색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에 맞는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전체 중에 가장 색감을 잘 맞춰서 입은 옷 입은 사람은 누구예요? 저 너무 얼굴 뭐야 색상 비빔밥 같구만. 온통 초록이네 초록. 얼굴 너무 화사하게 새싹. 녹음이 우거진 듯한 네, 자연 친화적인. 같은 녹색인데 이렇게 무시당하나? 그쪽은 이파리 뒷면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우중충하다. 너무 맑다. 아 근데 이화여대 도자예술과를 나오셨네요. 네. 도자기를 빚는. 네, 작가로 계속 가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저도 뭔가 좀 일적인 그런 걸 해보고 싶어서 또 영상이나 영화도 제가 좋아하다 보니 이렇게 지금 혹시 배우고 도자를 전공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그런 영상을 만들 때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그런 얘기를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도자예술학과 다른 친구들은 어느 쪽으로 진로를 펼치고 있어요? 대학원 가는 친구가 사실 대다수고요. 이제 작가, 도자 쪽으로 가서 이제 작업을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럼 저희 미술학원에서 강사하셨다고 하는 건 어떤 친구들을 가르치신 겁니까? 입시생들, 뭐 초등학생, 그러니까 중학교 이제 예중 입시, 예고 입시, 하고 대입 입시까지도 네, 해봤어요. 근데 그 도자 쪽이 아니라 미술 쪽 네. 그 가르치신 거죠? 네, 사실 들어갈 때 시험이 서양학과랑 다 똑같아서 아, 그래요? 그리는 거는 네. 도자학과인데 서양 미술을 시험을 봐요? 네, 이제 문제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자인데 서양 미술을 시험 본다는 게. 그 서양 미술이나 이런 그 기본적인 2D화 돼 있는 감각을 키워야 이제 3D로. 아 그래요? 도자기는 또 미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순발력이 좋으세요, 회장님께서. 나도 여기 면접 보고 온 사람이야. 왜 이래? 그럼 어떻게 하다가 저 광고 쪽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광고에 애초에 그것만 바라본 건 아니고요. 제가 영상을 관심 갖게 된 거는 사실 뮤직비디오 쪽이었어요. 네, 근데 뮤직비디오 쪽이랑 이제 광고 쪽이랑 영상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같이 간다고 하셔서 찾아보고 또 공부하다 보니 네, 그렇게 돼서 이제 광고랑 뮤직비디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전공 분야에 대한 부분의 약점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저런 부분들을 차별화해서 강조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공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어떠한 철학이라든지 사고를 연결해서 또 강조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전 저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또 차별화된 요소로 강조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뮤직비디오 말씀하셨어요? 네. 광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다음 면접 질문은 뭐가 나올까요?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 그렇죠. 그럼 네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였어? 라고 하는 그걸 물어보죠. 그걸 대답해서 그럼 그 다음엔 또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조금 더 디벨롭 된다면 그럼 너는 혹시 어떤 걸 해보고 싶니? 아이디어 있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면접을 준비하시면 돼요. 내가 이 대답을 하면 넥스트는 뭘 물어볼 것이고 이 대답을 하면 뭘 물어볼 것이다라고 하는 걸 하시면 내용이 풍성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면접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대답하기 유리한 구조로. 가급적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던지는 거죠.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너 오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이런 식으로 면접을 어머니가 연습하는 거죠. 119를 눌러. 누군가가 부정적인 질문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같은 평가위원들끼리도 계속 부정적인 얘기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 부정적인 질문이 나오지 않게끔 자기가 잘 차단하는 문제는 나의 부정보다는 그 주변을 밝게 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를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잘하는 걸 보여주러 온 자리니까. 그러면 다른 이제 평가자들도 좋은 질문을 하기 시작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뜬금없이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같은 평가자끼리는 공격하지 않는 게 동업자 정신이거든요. 만약에 조금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꿔요 그 분위기를? 예를 들어가지고 야 너는 왜 광고를 하는 친구인데 도자기예술학을 전공했냐 우리 신방과외가 필요하다는 압박을 받게 되면 아닙니다 저는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바로 부정을 하는 것보다도 예 맞습니다 면접관님처럼 보실 수 있는 게 맞아요라고 마음을 좀 달래주라고 해요. 그 다음에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제가 비록 처음에 전공은 이쪽이 아니었지만 관련된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알게 돼서 전환시키는 거죠. 우쭈쭈를 한번 해라. 그렇죠. 절대 면접관한테 이렇게 막 반박하지 말고요. 사람이니까. 며느리들이 시어머님 대처법과 그렇죠. 비슷한데요. 네. 상사 대처법도 똑같고요. 모든 네. 사람 대처는 시어머님이 많이. 그러면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도중에 부정적인 상황을 한번 연출 한번. 아니 내가 해주시는 걸 봐서는 가지고. 뭐 미술학원 강사 이런 거 했다는데 그렇게 남 잘 가르치면은 그냥 뭐 그쪽으로 쭉 가지 뭐 굳이 우리 회사에 와서 내 말 듣고 일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 부분에서도 너무 잘 하지만 저는 장기적인 받아쓰기 같은 거 잘해요? 자신감 있는 눈빛으로 자기의 소신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내용도 중요한데 본인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에 따라서 면접관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좋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인식이라든지 뭐 인상이라든지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여주면 뭔가 더 의심하게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에 대한 어떤 믿음과 좀 자신감을 갖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회 친화력에 대해서 사례 하나만 얘기해 주실래요? 친구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자리가 많은데 대부분 좀 처음 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친해지게 돼서 사실 그 한 번의 자리였는데 인스타 이런 걸로 이제 마팔이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걸로 더 친해진다기보다 뭐 언제 한번 만나자 이렇게 해서 만나게 돼서 조금씩 뭐 한두 번 친해지게 되면은 듣는 말이 그때 되게 좀 잘 다가와줘서 이렇게 친해지게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다가가는 스타일이 있구나. 네, 첫인상이 약간 세 보인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조금씩 더 다가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질문한 의도를 정확하게 그 내용 속에 파악하셨으니까 지금 지연 씨가 보여주는 모습이요 그렇게 친근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긴장을 했다지만 사회 친화력이라고 아마 이력서에 써 있겠죠. 근데 딱 봤을 때의 느낌이 사회 친화력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첫인상이. 네, 차가우니까. 근데 그런 전략으로서 그 내용을 집어넣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면접에서는 어찌됐건 지연 씨를 보고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난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다. 네. 오정태나 뭐 이런 분처럼 생겨. 내가 웃기게 생겼어요? 이러면 어떡해? 면접관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면접관님 보고 웃은 게 아니라 오늘 제가 면접을 잘 보고 싶은 긍정적인 마음을 담아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쳐내는 거죠. 자판기요, 자판기. 정답 조심해야겠어요. 이름 어찌됐건 적어놔야겠어. 면접은 항상 나한테 압박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고 그냥 쳐내시면 돼요. 제가 평상시에 면접 볼 기회가 많지 않아서 어떻게 면접을 봐야 하나, 어떻게 해야 더 면접관 분들에게 더 좋은 인상을 심어드릴 수 있을까가 고민이었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더 채워주시고 또 저의 단점인 부분들을 딱 콕콕 집어주시면서 그거를 강점으로, 장점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말씀해 주셔서 너무 유익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광고 기획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